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여러분, 글쎄 모아요 채널에 통과제리에 대한 기승전무 영상이 올라왔지 뭐예요. 당장 가서 봐야겠는걸? 저는 왜 이런 표정으로 괴상망측한 멘트나 날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번 애니 기승전무였던 통과제리 편을 재업로드하여 약 20만 정도의 조회수가 저의 멘탈과 함께 날아간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영상 만드느라 밤새 똥꼬쇼를 한 걸 생각하면 절로 모근이 저려오죠. 그런 저의 스트레스를 잘 방영한 오늘의 기승전무 주제는 조회수 대신 머리숱을 날려버린 희대의 개사기 캐릭, 외 다수, 타임지 선정 20세기 최고의 TV 시리즈물, 통과제리와 더불어 세계 애니메이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 심슨가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맷 그레이닝. 그는 만화가로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 자신이 제작한 TV 시리즈로 에미상을 12번이나 받은 인물입니다. 시작부터 그 칭호를 줘야겠군요. 심슨 가족은 사실 도라에몽의 탄생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1987년 맷은 방송사 폭스의 관계자와의 미팅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그는 방송사의 심슨 가족이 아닌 직접 만든 토끼 캐릭터에 판권을 넘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미팅을 대기하던 도중 그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공을 들인 토끼 캐릭터의 컨셉을 방송사에게 뺏길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가짜 작품을 즉석에서 만들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그림체로 대충 가족 캐릭터를 완성했는데 가족들의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트를 제외한 구성원들의 이름을 자신의 가족들의 이름을 따다 붙였죠. 그 이유는 자신의 가족들이 사이코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저 페이크를 걸기 위해 급조한 이 심슨 가족은 정말 믿기지 않게도 관계자의 취향을 저격했고 힘들게 만든 토끼 캐릭터는 구석에서 울고 있는 모아요의 대본처럼 폐기되었죠. 미안해. 심슨 가족은 1987년 4월 19일 폭스TV의 트레이시 올먼쇼에 30초짜리 단편 시리즈로 잠깐 등장한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무릎팍도사가 끝나고 남는 시간에 5분 정도 방영한 라디오스타와 비슷한 시작이었죠. 심슨 가족은 미국의 스프링필드라는 도시에 사는 평범한 중산층 가족과 그 주변인들과의 일상을 표현한 가족 시트콤으로 우스꽝스러운 상황 뒤에 훈훈한 결말로 끝나는 방식으로 인해 온 가족이 다 함께 앉아 볼 수 있는 작품. 이 믿기지 않겠지만 심슨 가족의 초기 컨셉이라고 합니다. 당시 심슨 가족은 그림체가 와우 많이 나아진 거였군요. 작화뿐만 아니라 에피소드의 내용도 지금처럼 유쾌하거나 사회적 문제의 풍자를 과감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담이나 코미디 장면이 연이어 방송되면서 캐릭터들의 외모도 점차 나아졌고 이런 표정으로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좋아지게 됐죠. 그렇게 심슨 가족은 1989년 12월 17일에 최초의 독립 에피소드 Simpsons roasting on an open fire 를 시작으로 쭈그랬던 2년간의 단편 시리즈 신세를 면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막에 술이 남아나질 않겠구만. 심슨 가족의 독립 에피소드는 1989년에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그 다음 해인 1990년 1년 중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상위 30개의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역대 심슨 가족의 시즌별 시청자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시즌 1의 평균 시청자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무려 평균 2780만 명이 심슨 가족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구 수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청자는 더 많겠죠. 최고 기록은 시즌2 시절에 기록한 3360만 명. 참고로 시즌2가 방영한 1990년에 한국의 인구가 약 4300만 명이라고 하네요. 심슨 가족은 기존 미국 시트콤의 주요 주제인 완벽한 가정을 완벽하게 풍자로 카운터 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다양한 영역으로 그 소재를 넓혀갔습니다. 주로 정치, 심각한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 여기에 고전 문학이나 현대의 영화, 소설 등을 패러디하기도 하며 역사적 사건에서 따온 에피소드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 포켓몬 쇼크 패러디한 거죠. 이 때문에 방송 초창기엔 항의를 받기도 했으며 1992년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족상을 파괴한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무려 대통령의 비난을 인지한 제작진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무려 출연시켜 까버리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기에 제작진들은 심슨 가족을 편성해주는 방송사 폭스를 적극적으로 까기도 하며 같은 폭스의 애니메이션인 패밀리 가이를 디스하기까지. 피아 식별도 안하는 당신은 대체. 심슨 가족은 일명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시즌9과 시즌10에서 특히 전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명성에 힘입어 1999년 12월 31일 타임 선정 20세기
21세기 최고의 TV 시리즈물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4일 후에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하였고 그 이후로도 인기는 꾸준했죠. 2007년 7월에 극장판인 심슨가족 더 무비는 5억 2,7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벌여들였습니다. 참고로 명탐정 코난 극장판 역대 최고의 수익을 벌여들인 제로의 집행인이 수익이 약 1억 달러라고 하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심슨 가족은 채널4 선정 가장 위대한 만화영화 100선 중 1위,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통과제리는 2위, 통과제리는 2위, 시리즈물로 데뷔한 이후 프라임타임 에미상 31회, 애니상 30회, 피버디상 1회, 외 기타 등등 엄청난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뽕타임 진짜 끝. 거하게 심승뽕에 취한 우리에게 잠깐의 정체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정체 구간은 전에서도 계속되죠. 한국에서 심슨가족이 최초로 방영된 곳은 1995년 MBC 시즌 1, 2를 저녁 시간대에 약 1시간 동안 두 편으로 연속으로 방영하였습니다. 호머 역에 가제트의 담당성으로 유명한 배한성님을 투입시켰죠. 하지만 1995년은 사회적 분위기가 심하게 보수적이었습니다. 사극 만화에 칼이 나오는데 칼끝이 뾰족하여 혐오스럽다 라는 이유로 만화가가 조사받던 시기였죠. 이런 시대에 심슨가족이 곱게 보였을 리 없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한 종교단체를 필두로 여러 단체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너무 버릇없게 군다, 너무 폭력적이다 라고 항의를 하였고, 이 때문인지 전체 이용가였던 심슨가족은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애니메이션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전체 이용가 판정을 한 것도 병맛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처음으로 한국에서 방영한 심슨가족은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스폰지밥을 방영하기도 했던 깨어있는 교육방송 EBS에서 괴물같은 더빙 퀄리티로 무장하여 재방영을 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속아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멍청해도 만화는 재밌게 만들지 않든? 웃겼지? 넷, 흥분하면 안 돼. 참아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진작 더 이상은 못 참아!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당시 원작을 본 적 없는 시청자들에겐 크게 지장이 있는 점은 아니었죠. 그 후 2002년엔 우리들의 애증의 채널인 투니버스에서 자막판으로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막판이 좋아. 그리고 2010년에 더빙으로 방영했지만 EBS판이 너무 넘사벽이라 최악의 더빙으로 심하게 비판받았다고 하네요. 사실 한국에서 심슨가족은 인지도는 높지만 즐겨보는 사람은 인지도에 비해 적다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특유의 미국식 말장난과 수많은 캐릭터들에 적응하기 힘든 점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적응이 되면 그 많은 캐릭터들끼리의 케미를 보는 재미도 있고, 정신나간 내용 같지만 나름의 숨은 의미가 있는 에피소드도 많죠. 네, 지금 영업하는 겁니다. 특히 라이프 위검, 이 녀석 목소리 듣지 마세요. 심슨가족 못 끊습니다. 훗. 미국의 국민 애니였던 심슨가족. 그러나 시즌 10 중반부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승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뽕을 선사했던 시청자 수는 시즌 2 시절 최대 3,360만 명에서 최근까지도 방영한 시즌 2&9에선 804만 명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물론 저 시청자 수는 최대 시청자 수이고 평균 시청자 수는 400만 명대라고 하네요. 이런 심슨가족의 행보는 미국 내에서도 인기 있는 토론 주제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심슨가족의 핵심인 풍자성이 약화되고 캐릭터 붕괴와 의미 없는 말장난 개그가 주가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장난 개그가 내용에 주가된 느낌이 강하게 드는 데다가 가볍게 재미로 볼 수 있었던 심슨 특유의 뜬금없는 전개는 더욱 심화되어 이야기에 몰입을 방해할 정도였죠. 시즌 9까지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심슨 가족이 그 이후로는 상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점이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6년에 심슨 가족의 제작자인 맷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슨 가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뭐라는 거야?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니까 저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편견일 수도 있고 의욕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지만 미국인들은 인터뷰 등에서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더군요. 맷은 덧붙여 심슨가족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했는데, 이는 2011년 11월에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성우들의 연봉 협상 때문에 심슨가족이 종영 위기까지 겪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죠. 심슨가족의 성우들은 1인 다역을 하는 베테랑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매 시즌 1인당 800만 달러라는 고액을 요구하여 제작진과 큰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수익의 30%나 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결국 제작진과 상의 끝에 편당 30만 달러 선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합의를 본 게 편당 3억 5천만 원인 것이 함정.
또한 심슨 가족은 풍자가 주가 되는 만큼 논란을 부르는 에피소드 또한 많았습니다. 마지의 언니가 레즈비언임을 선언하여 동성 결혼을 조장한다는 논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인한 방영 금지 조치,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인한 논란, 브라질의 치안 불안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에 대한 논란, 모범생인 리사가 흡연하는 장면으로 청소년 흡연 논란 조장, 여기에 항상 있는 선정성 논란과 과한 잔인함에 대한 비판까지 전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심슨 가족은 에피소드마다 항상 논란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인기에 가려져서 크게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죠. 프로그램이 장수하다 보니 캐릭터의 설정이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드 플랜더스, 할로윈데이 특집이 아닌 심슨 본편에서 사망하는 캐릭터는 모드가 최초입니다. 치어리더들이 바추카로 발사하는 티셔츠를 받기 위해 호머는 관종짓을 했고, 티셔츠를 날리는 순간 호머는 동전을 줍는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걸 모드가 맞고 추락사했죠. 이렇게 어이없게 모드가 죽은 이유는 담당 성우 매기 로스웰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에드나 크라버플, 담당 성우인 마셜 윌리스가 사망하여 캐릭터를 하차시켰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오프닝에서 바트가 낙서를 하던 것이 슬픈 표정으로 보고 싶을 거예요 크라바플 선생님 이라고 적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모드는 네드의 아내이고 에드나는 네드와 재혼을 한 캐릭터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2016년쯤에 한참 심슨 가족이 예언한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떡밥 영상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포즈를 취한 에피소드가 2000년에 방영된 것이라며 이런 채널에서 양상된 영상이 정말 많았는데 해당 장면은 2015년에 유튜브에 공개된 단편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구라라는 것이죠. 훗. 사실은 저도 저런 영상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무언가를 탁 쳤습니다. 개소리야! 심슨 가족 최근 에피소드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심슨 가족의 오프닝, 일명 카우치 개그의 퀄리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사, 픽셀 아트, 뮤직비디오, 영화 패러디까지. 참고로 이 영화 패러디 카우치 개그는 판의 위로의 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가 직접 연출했다고 합니다. 아니 에피소드의 퀄리티를 높이라고. 최근 심슨 가족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인도 캐릭터인 아푸 나하사피마 페틸론의 하차에 대한 것입니다. 아푸는 특유의 강렬한 인도 억양의 영어를 사용하는 캐릭터인데 이는 인도인의 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들고 인도계라는 이유만으로 아푸라고 놀림받는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푸를 하차한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이는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심슨 가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시큰둥하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매체에서 몇 개월 동안 수없이 다루었던 떡밥이었죠. 심슨 가족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즌 30가 현재도 방영 중입니다. 심슨 가족이 예전과 같은 엄청난 명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캐릭터, 특히 비중이 크진 않은 캐릭터 하차에까지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 보면 여전히 그 인기와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랄프 사랑해요. 총총.